예,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깜짝 놀랄만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살펴보고 이어 연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소식, 이어 조금 뒤 있을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부터 짚고 갑시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었고 그냥 미래통합당 의원이었겠죠. 그렇죠. 예, 미래통합당 의원을 임명했어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입니다. 예, 예. 초대 장관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기획예산처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수정당 3선 출신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는데요. 이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고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고요. 또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 관리까지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는 핵심 정부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 합쳐졌다가 지금 네.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전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기획예산처와 이제 재정경제부가 이제 또 분리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저 국정위 때 이 부처 두 개 나누는 거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논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계에서는 그냥 큰형님이고 그냥 깡패. 그게 기재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계획을 다 짰는데도 돈은 안 내려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계획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부처의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고 일단은 위에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부처 내에서도 영업을 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획예산처가 갑 중에 갑이죠. 그렇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갑 중에 갑의 자리에 음. 전혀 다른 당인 이해은 장관 후보, 정말 좀 쇼킹합니다. 예. 그 이해운 내정자를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드려야 네, 할 것 네. 같아요.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예, 연구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치권에서 경제 전문가다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하고 양대 산맥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죠. 보수 쪽에서. 보수 쪽에서요. 네, 네, 물론 이제 네. 이쪽도 많이 둘 다 있습니다만. KDI였던 거 KDI 아시죠?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선후배 관계. 예, 인연도 네. 있고요. KDI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해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관 지명자, 네, 내정자죠. 예. 굉장히 많이 케어라고 해야 되나? 네. 잘 돌봐줬다. 돌봐줬다. 네. 그러니까 예를 이른바 들면 라인으로 라인이라고. 라인이 저 유승민 라인이라고 아예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요. KDI 때는 라인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네. 이제 이해운 전 장관이 이제 애가 셋이에요. 아, 네. 그래요? 애가 셋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아라든지, 그리고 그땐 8위학번이니까 그땐 KDI 이쪽에도 뭐 여자 연구원 별로 없을 때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좀 없었죠.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유승민 선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이제 딱 막 변호도 해주고 방어도 해주고 아. 뭐 그랬다고. 아마 또 같은 과 선후배죠. 같은 과 선후배입니다. 경제학과. 예, 실제로 경제학과는 여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당시만 네. 해도. 이게 좀 신기한 상황이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 이해운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으로 인정받아 오면서 실제로는 2002년 대선, 벌써 23년 전입니다. 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에 의해서 영입이 됐는데요. 이 스토리도 좀 만만치 그렇죠. 않습니다. 그때 이때 이회창 의원에 영입된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이죠. 네, 네. 나경원, 조윤선, 네, 그 이해운. 이해운. 그 중에 우리 조윤선과 이해은이 우리 반포의 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서초에서 또 격돌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회가 닿으면 이 세 사람의 정치적 행로만 놓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너무 흥미로운데 재밌죠. 예, 예. 지금 상황도 돌이켜 보면 더 그럴 거예요.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2007년으로 5년 뒤를 건너뛰면 그 이해운 그 당시 의원이죠.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격돌했을 때 당시의 캠프 대변인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요. 2012년 대선 때는 선대위 부위원장이니까 막간 권력을 누렸다고 봐야죠. 막간 권력으로 근접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또 부침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 비주류
비주류가 또 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하고 나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의 대표를 지는데요. 사실은 아까 유승민 네.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행보하고 이때 당시엔 좀 비슷하죠. 그렇죠. 거의 네, 쭉 같이 사실상. 갔었죠. 예. 그래서 나름 당시에는 비주류의 길도 좀 걸었다. 그리고 서초갑에서 3선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남에 재선도 잘 안 주고 재선도 잘 어렵죠. 예, 3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3선을 한 굉장히 특이 이력자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복당한 뒤에는 2020년 24년 총선에 연이어서 동대문 을과 중성동 을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이후에 그 탄핵소추 전국이죠. 바른정당으로 한번 가서 비주류의 삶을 이렇게 겪으면서 얼마나 이 비주류의 삶이 엄혹한지 체감한 해서인지 주류의 노선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그 이후에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국가미래 전략투기 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직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미래자가 붙으면 보통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위원장을 맡았고요. 올해 대선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여러 가지로 찍고 있습니다. 예.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네요. 김한나를 줘야죠. 이혜원 줄 거면. 감사합니다.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이님님. 아니 근데 정말 저희 서초갑 지역위원회 방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이런 말들도 있고 이제 또 이혜원에 대한 이제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 좀 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또 향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 사실 이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좀 재밌는 분이시긴 해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 이제 삼선을 하면서 저희가 서초갑에서 국민의힘 쪽에 그는 임명직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꽂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선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중요한 여성 후보들 아니면 그 전략 공천할 후보들을 놓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혜훈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종부세. 사실 종부세 일부 위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굉장히 좀 강남 3구의 좀 대표 주자가 되었던 거고요. 네, 그런 거기 주역이군요, 말하자면. 네, 거기 주역이기는 하죠. 이제 그런 행보를 보였던 분이기는 한데 결국은 되게 그런 얘기 혹시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한 적 있나요? 명태균 씨와 이제 조은희와의 관계. 명태균 저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죠. 알죠. 예, 근데 그때 조은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이혜훈 의원의 그 갑질에 너무나도 참을 수 없어서 자기는 꼭 한번 배지를 달아야겠다. 이제 국회의원과 구청장 그렇죠, 사이가 늘 그렇죠. 예, 그 둘의 관계가 또 그렇다. 이런 여러 일화가 있고 일은 잘하지만 또 다른 에피소드도 꽤 많더라. 카더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일을 잘하는 거에 지금 방점을 찍으신 건가요? 네, 일을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뒤에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뭐 고민이 있죠. 이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였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인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을 보면 이제 서초에서 3선했다는데 사실 2번은 당에서 해준 거고 네. 나머지 한 번은 본인이 스스로 쟁취한 거죠. 이제 그렇죠. 2004년에는 이제 아마 이제 뭐 시아버지 덕도 좀 본 것 같고요. 시아버님이 네. 이제 김태호 네. 저기 울산 권태호가 아닌 김태호. 네. 김태호 전 의원이고 원래는 사실은 그 아드님 그러니까 이혜훈 내정자의 남편. 남편이 이제 정치를 승계할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남편은 크게 권력 의지가 별로 네. 없고 이게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시아버지 선거운동도 뛰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됐고 그래 2004년, 2008년에 이제 2번 그걸 했고 이제 저기 박근혜 쪽 후보 쪽을 계속 지지했고 일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박근혜 대표가 이제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경제민주화 그렇죠. 경제민주화 이제 주장하고
주장했었는데 정작 대통령 되고 경제민주를 안 하니까 계속 경제민주화 왜 안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냈었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하고도 이렇게 같이 궤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2016년도에 탄핵을 찬성했다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히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래서 원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잘 나갔던 분은 조윤선 그렇죠. 의원이요. 맞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사실은 친박도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화부 장관도 되고 했고 이미 네. 박근혜 정부 내내 이렇게 의원이긴 했지만 그때 의원도 아니었죠. 바깥으로 네. 소외돼 네. 있었고 2016년도 총선도 거의 그 이해훈한테는 주려고 안 했죠. 네. 안 하고 조윤선 근데 장관한테 그때 한 주려고 했는데 2% 경선했죠. 안쪽으로 경선. 경선에서 아주 이해은이 이긴 거예요. 그때 다 이해훈이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이긴 그거를 하면서 이제 2016년도에 네.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에는 이제 그 찬성했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으로 갔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2016년, 2020년까지의 이해훈 의원의 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그래도 바른 소리 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아가고 근데 이해훈 장관이 아니지 이해훈 내정자가 조금 이제 이전과 좀 달라진 모습은 한 2020년 전후 예. 네,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제 2020년에 이제 다시 이제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땐 동대문 그렇죠. 쪽으로도 네. 사실 동대문을에 국민의힘 힘들잖아요. 네. 근데 뭐 그쪽에서도 이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 사실 쪽으로 그 사이에 서초갑에 한 번 더 경선을 그게 붙습니다. 떨어졌겠죠. 예. 그때 이제 조은희와 붙어서 안 됐고요. 그렇죠. 경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중구성동 쪽으로 그렇죠. 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좀 잊혀져가는 이제 네.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막 충북지사 후보로 나올 때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아무데나 막 되는 데는 다 이제 하는구나라고 했고 중성동 네. 거기 이제 하태경 그때도 대부분 다 이해훈 의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또 역전을 뒤집었죠. 해서 경선에서 뒤집어서 본선에 나갔죠. 물론 본선에서는 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후로 행보는 2020년 이후 행보는 이렇게 친윤 쪽으로 이제 가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난 1월이었죠. 이제 네. 탄핵 반대하고 그렇죠. 이제 친윤 그거 이제 강한 연설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 부분이 아마 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 HXRX27님이 말한 것처럼 윤호기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내정자가 된 거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윤호개인 집회에도 보였던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초에서도 완전 바뀌었다, 변질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정치인이 내정자가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게 어저께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 잠깐 얘기한 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당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번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중성동 이제 예. 당협위원장이니까 네네.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1월 그때쯤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일회성으로 안 해도, 이야기를 하기에는요 너무 음. 반복적이었고 집회에서 한 얘기들이 너무 진심이었다. 물론 이제 뭐 예. 원외니까 뭐 원외시니까 또 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원외니까 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지는 근데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도 원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 동의하지 않는데 피켓까지 들고 전면에 서지는 않죠. 그리고 네. 사실 이거는 2020년 이전에 이해운을 생각하면 안 맞죠. 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이제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이제 탄핵 그쪽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친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하게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훨씬 박근혜보다 그 죄질이 훨씬 더 나쁜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한 정치인을 보면 끊임없이 제기를 모색하다가 사라져가는 수순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그렇죠. 예, 본인이 걸어왔던 길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 길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으로 갔다가 또 중도로 갔다가 극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당시의 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잊혀지겠구나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끊임없이 재기를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싶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반전을 가지고 네. 올 줄이야라고 모두 정치부 기자들은 또 생각을 하는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명을 하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장관까지 출근길에 지금 방금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에 한 이야기로는 일단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과거에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든가 그 아니면 지금의 정국을 내란몰이다라고 규정했다든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다. 본인은 당협위원장이고 내가 그것을 나서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일단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갔고 당의 분위기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당이라는 건 민주당 민주당이죠. 물론 국민의힘은 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사실은 여러 매체에 그 인터뷰가 좀 조금씩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관련돼서는 본인은 딱 선을 긋고 사실 뭐 아예 이렇게 기획 이제 예산처 장관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 돌아보지 진영을 옮긴 거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만약에 정치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할 생각이겠죠. 물론 그렇죠. 정치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당 지도부의 메시지를 아마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당 지도부도 이해훈 장관 내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당 지도부의 당론이라고 하면 당대표의 첫 일성을 봐야 하거든요. 첫 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내대표도 이해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민주당이 어찌 보면 반으로 쪼개진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현주 민주당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 뭐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이란 직함을 달았었고요. 그렇게 큰 기여를 했거나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어야 하느냐. 뭐 쉽사리 동의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현직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곳간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다. 국정 원칙의 파기다 이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뭐 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냥 좀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선 의원 중심으로 지도부 분위기는 좀 파악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지 않은 건 민주당의 기조가 일단 반대하진 않는다라는 기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대통령이 지명한 거를 네. 좀 대놓고 반대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렇게 사람이 없었나? 이 정도 이야기는 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서운하겠죠. 서운하다는. 서운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이 정도면 이해운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이력을 보자면 비교적 온건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이제 최근의 행보 말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건 기회가 있을 때 이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운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과하면 된다. 자, 미원 기회에 사과해라. 사과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좀 있고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죠. 어제 국민의힘은 거의 지진이 일어난 쪽쪽해진 느낌이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일단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초반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제명 그것도 서면으로 제명 결의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3시간 만에 했다는 얘기가 형식적으로 있던데요. 보이는데 네.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제명을 해버린 충격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에서 지명을 한 것도 이해운 의원이 지명을 수락한 것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뭐 용서할 위치인지는 떠나서요. 뭐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이 제명과 관련돼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서 현 정권의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했다. 지금 굉장히 센 네, 단어죠. 네. 예. 부역하면 뭐 일제 때 사실 그렇죠. 떠올리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무위원 내정 사실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나서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보였다. 뭐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아마 이제 내정은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그 인사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 공개 같은 거 다 이제 수락을 해야 되니까 예. 뭐 몇 주 한 2, 3주 전에 하나요? 뭐 한달 통보를 정도 받았겠죠. 예. 한 달 한 전쯤에 달 통보를 전에는 받았겠죠. 할 통보를 것 같아요. 받았는데 네.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니까 자기는 아마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그 업무는 쭉 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되면 이제 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아마 계속해서 이걸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네. 이제 그것도 비판할 수 있는 쪽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자신이 이제 그 입장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었으면 깨끗하게 탈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있겠죠. 근데- 중구 성동 의림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네. 가깝습니다. 음. 사실 오늘 지역구 당원 연수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음. 어느 정도로 이해운 내정자가 자기의 내정 사실을 비밀로 지켰냐면 오늘 당원 연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 축하 영상도 그렇죠. 요청했던 이게 투트랙으로 한 거죠. 네. 그건 예. 그거대로 쭉 그건 그거대로 한 거고. 거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아주 최근까지 지역구 관련한 민원까지 넣고 보통 지역위원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민원을 넣겠죠. 이런 것까지 바로 직전까지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이혜훈 의원이 굉장히 성실한 그렇죠. 분이거든요. 그것도, 예. 성실한.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하고 싶었다. 정말 장관을 하고 싶었다. KDI 출신이고요. 예. 경제를 계속 쭉 박사 경제를 계속 연구했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이런 사람들은 실무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했으니까 정말 기획예산처 그 장관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본인도 저는 근데 예, 김성식 그 의원도 이번에 파견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훈 그게 논란이 안 되잖아요. 이해훈 장관 지명자로 인해서 확 줄어들었지.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국민경제자문위원회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도로 해서 통합을 실제 했으면은 장관급입니다. 예. 네, 이것도 네. 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마음이 있는 게 기획 예산처의 초기 장관이기 때문에 더 충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가 네. 너무 크니까. 이게 네. 그냥 진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열쇠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충격과 이 본인이 밝힌 감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네. 수락한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이 본인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놀랐을 네, 거예요. 첫 놀랐겠죠. 제안을 네. 받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직접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닌데 직접 연락 받지는 못했는데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적군에게도 내주기 어렵다. 그렇죠. 네. 곡간이죠. 그렇죠. 곡간. 그렇죠. 그렇게 줄 수 없는 부처를 나한테 맡기는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좋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까 네. 자문회의 말씀하셨죠. 네. 다른 부처를 제안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 그 예, 진정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일 정도의 제갈 공명은 아닌데 좀 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본인한테 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 자존심, 네.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무리는 합니다. 적군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그 중도 보수를 뭐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소속이라고 되는 분들을 많이 등용도 했죠. 맞습니다. 송미령 장관을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없습니다. 예. 송미령 장관을 전임 유임했고, 정부 장관을 네. 그대로 유임을 시켰고 그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 네. 근데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해훈 내정자하고 조금 다른 게 원래 다릅니다. 예. 민주당 출신이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대선 때 이미 엄청 탈당을 하고 도와주셨죠. 네. 탈당을 하고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네. 활동을 하고 그리고 보훈부 장관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논란이 없었고 그리고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었죠. 국민의힘 있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개혁 쪽 목소리를 냈고 이제 줄곧 네. 개혁적 목소리를 냈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민주당에 와도 뭐 크게 어색하지 않고 네. 또 그분이 있는 자리가 이번에 그렇게 뭐 기획예산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덜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뭐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네. 큰 논란이 없잖아요. 오히려 네. 사실 그런 인사들은 뭐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해운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리가 주는 중요성 그렇죠. 그리고 과거 친윤 그 언행 네. 발언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겠죠. 네, 김성식 전 의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을 엄청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 영입을 하고 전에도 싶어서, 영입 제의가 많았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오히려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또 의외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물밑에는 지방선거 포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자 그렇게까지 본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길게 보자.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가 이혜원 전 의원뿐만 아니고 사실 이날 차관급하고 장관급 인사들이 그러니까 이날이 어제죠. 네. 어제 인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대구, 경북 경주, 강원 동해 출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성식 부의장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이고요. 이경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리인데요. 이경수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경주 출신이고 홍지선 2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도 강원 동해 출신이니까요. 이게 지난번 대전 충남 특별시가 일종의 판을 흔들었다면 이번엔 인사로 한 번 더 판을 흔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기사는 봤는데 네네네. 저는 뭐 100% 동의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전체 개각도 아니고 아주 일부 차관들 몇 명인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영남 쪽하고 네. 강원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해석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이해운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이해운 내정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했을까?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정책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보면 이해운 내정자가 예전에 과거에 경제민주화 얘기도 하고 경제 전문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전문성을 높이 샀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이죠. 민주당은 확장 재정이고 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균형 재정을 이렇게 지향하는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다 균형 재정 쪽에 더 보수 쪽이 많잖아요. 신중하죠. 이해운 네네.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혹시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향이 확장 재정 위주로 이렇게 가고 특히 그 기획예산처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해운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것이다. 있거나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를 조금 이제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봐요. 정책적 측면으로서만 보전다면. 그래서 이해운 장관 정도의 전문성이라면 사실은 이른바 이렇게 민주당 계열이나 진보 쪽의 학자들 중에서도 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여러 명 저도 쭉 그런 들었죠. 측면이에요. 예, 오히려 예, 이 예.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그 지방색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런 인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출신이 거길 대표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이제 지방에서도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거에 따라서 표판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제 좀 다양한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정 전에 이제 그런 차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희 이제 뭐 서초 얘기라서 그러지 진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손을 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까 제가 종부세 얘기를 언급했던 부분도 일부 위원을 받아낸 그런 스타트점이 그건 기도 하고. 서초가 지역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서초가 지역구인데 자기 지역구민들 전부 다 종부세 대상자인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종부세에 지금도 대해서 아직도 이제 사실 우리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슈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더불어 이 종부세, 그다음에 이 세금 문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건드렸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색깔과 굉장히 다르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러니까 이해운의 그 정치적인 지향을 떠나서 정책적으로만 본다면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완전히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운이 한다면 보수 쪽에서도 오케이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해운처럼 보수적인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찬성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기본소득하면 이해운은 완전히 그 그렇죠. 가장 앞장서서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기본소득의 예산을 태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보수 쪽인 경제학이나 경제학자라든가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지셔닝이다라고 그렇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공세적인 정책적으로. 더 공세적인.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지금 인터뷰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요. 느낌상으로 지금 뉘앙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뉘앙스만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기본 골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또 핵심 의제가 또 기본소득이니만큼 그런 의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과는 조금 더 달리해서 전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장동혁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도에서요. 그럼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점한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김성식과 이해훈은 사실은 뺏긴 거다. 정치적으로는 네네.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위기감을 불실이죠.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우리 중도로 가야 되느니 막 안에서 논란을 피고 있는데 네. 이걸 그 이해훈, 김성식을 딱 빼갔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진 않지만 유승민도 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가면 이건 완전히 국민의힘은 친윤 어게인당. 그러니까 장해찬하고 극우 그 정도 정당. 남는 거죠. 뭐 장해찬 뭐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지금 완전히 우리를 그냥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시키는 네, 걸 네.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런 이게 그 강한 반응이 이해훈 개인에 대한 이렇게 배신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당에 위기감요. 대한 위기감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좀 제대로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네요. 느껴서 네네. 이게 탈색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또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또 엄청 물어봤습니다. 진짜 몰랐냐? 진짜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진짜 말하지 없죠. 않았을 것 민주당도 같습니다. 모르는데 네.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알 수가 있겠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죠. 난리 쳐. 네. 난리를 쳤겠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메시지 관리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도 좀 느껴졌습니다. 예. 김중배 다이아반드 하면 그 요즘 사람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럼요. 있을까요? 네네. 그만큼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이건 민주당 쪽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충격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농공행상은 아니지만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네.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그 기획예산처를 저렇게 이해훈한테 주면 우린 뭐야 이런 생각을 한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 꼭 그리고 본인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년 국감 지나서 또 그 예산 관련된 또 시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해훈 장관이나 또 그쪽에 또 아쉬운 소리 할 생각도 벌써 들 수도 있죠. 해야 되겠죠. 예, 벌써 들 수도 있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장관할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꽤 많이 있을 거고요.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실무적으로는 내가 이해훈 의원 정도한테 내가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니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제 관계가 조금 좋지 않거나 또는 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여당 대통령 여당에 대한 이렇게 확고한 지지에 대한 그 안정감이 없다면 이해운 인사 같은 건 하기 힘들죠. 그게 전형적으로 이 음. 과거로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당정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대전 충남 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기획예산처 장관 발표도 마찬가지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한 자신감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하나는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네. 하죠. 나는 진보 보수 안 따집니다. 그냥 실용이고 잘된 그 정부 잘 되기만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래서 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건데 이제 남은 과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이해운 장관이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거고, 만약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해운 장관이 물론 이제 이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될 경우에 예. 네. 그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정부로 봐서도 굉장히 위기가 네. 큰 이제 그 위기 수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네.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승부사적 기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대전 충남 특별시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보다 훨씬 더 훨씬 큰 상황이 충격, 큰 훨씬 것 더 같습니다. 훨씬 네. 예, 충격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일단은 청문회부터 험로가 예상되긴 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벌써 총력을 기울인다. 이건 그렇죠. 총력전이다. 예, 뭐 다른 장관들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여기에 포커싱해서 지방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청문회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페이스북 본인의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이해운 전 의원에 타겟팅해가지고 이해운 전 의원이 SNS 지금 사라진 뭐 그런 게시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내란과 관련돼서 뭐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부터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총력전 벌이겠다 이런. 조금 아이러니할 것 같긴 해요. 예, 그 그렇습니다. 윤호겐 얘기하다가 이제 왜 당신 그때는 윤호겐 얘기했냐 얘기하고 뭐 지금. 하고 이제 공수가 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음. 내 편인 줄 알았다가 저기로 가버린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운 내정자 얘기를 굉장히 길게 정말 길게 하게 됐네요.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청문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되지만 이게 앞으로 당분간 이해운 내정자 이야기 논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또 일부 좀 필요할 것 예. 같긴 하고요. 네. 뭐 또는 이것이 과연 이건 도저히 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쪽이 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어제 음. 그 정치 고관여층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네. 예, 딴지 게시판부터 포함해서 와글와글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이 댓글들이 달리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국민의힘이 청문회 할 때 그 부분도 아마 공략 포인트로 아마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네네. 합니다. 예.